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21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인 지금 후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세월호 참사에 막말을 쏟아낸 차명진 후보를 고심 끝에 제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은 개인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가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정봉주 최고위원 모셔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6.6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긴 투표 열기 대단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봄날의 축제, 투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해보니 비례용지 투표용지 진짜 길더라, 당명 하나도 모르겠어, 헷갈리더라, 실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죠. 이번 첫 투표에 나서는 18살 유권자들은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사전투표 소감은 어떨까요?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야 어느 쪽에 누가 유리한 걸까요? 2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4.15 총선 표심을 흔들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사전투표 잘 하셨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라이브 비데이 청취 소감도 함께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치킨 교환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투표하셨고요? 네, 토요일 날 투표를 했습니다. 네. 가족들을 다 가서 했습니까? 가족들과 같이 가긴 했는데 네. 투표소에는 저만 있었고, 예. 네, 저희 이제 와이프는 그 전날에 가지고요. 네. 네,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먼저 갈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5명 늘어나서 이 전체 확진자가 1,537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자는 79명 늘어서 7,447명이 됐고요. 이로써 총 격리자는 3,000명 아래로 내려가서 2,873명이 됐습니다. 최근 이 확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최근 2주간 이 전파 경로 중에 이 해외 유입이 433명, 49.4%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가 25명 중에 16명이고요. 이 중에 미주가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 3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의료기관의 확진자도 계속 이어져서요. 그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제2미주병원이 총 191명,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도 총 62명의 환자가 그 모두 통틀어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서 확진 환자 수가 감소했지만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은 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또 고위험군 사망자가 증가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연령층은 유흥주점, 클럽, 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이 밀접 접촉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주말 동안 사전투표 그리고 부활절 등으로 인해서 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해서 감염 전파 우려가 커졌다면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적극적인 검사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전 세계 확진자는 정말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특히 이 주말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 확진자도 일주일 사이에 무려 24만 명 정도가 늘어나서 현재 확진자가 55만 명에 이릅니다. 55만 명이요? 네,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2만 2천 명을 넘었고요. 뉴욕에서만 사망자가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스페인도 확진자가 16만 명을 그리고 사망자는 17,000여 명을 넘었고요. 17,000명. 예, 이탈리아가 확진자 15만 명, 사망자가 2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2만 명입니다. 네, 프랑스도 확진자 13만 명에 사망자가 14,000여 명, 그리고 영국이 확진자가 8만 5천 명 정도 되지만 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네. 이 토요일에 700여 명, 일요일에 500여 명을 넘어서면서 이 누적 확진자가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도쿄에서도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너무 크게 늘면서 모두 2천 명이 넘었는데요. 문제는 이 도쿄에서 감염된 사람 중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80%에 가까운 것으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고 어디로 전파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아베 정부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 있기 이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운동은 좋은데 이 네. 아베 총리가 어제 SNS에 자신이 반려견과 놀아주거나 또 여유롭게 책을 읽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정말 좀 황당하더군요. 네, 그렇죠. 이 국가 정상이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진 않는데 네. 일본 네티즌들도 아니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총리가 무슨 한가로운 소리냐라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이 고공행진 중이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현재 39%까지 떨어졌다고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체제 전환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일단 그 기간이죠. 예. 근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섣부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에 정부는 어느 정도 생활은 유지하면서 감염 예방, 이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이 생활 방역 체제 전환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 그동안 이제 강도 높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를 평가를 하고 이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밝혔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세한 행동 지침도 그때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31번 확진자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허위 진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구시가 CCTV 검사를 통해서 찾아낸 건데요. 31번 확진자는 판정 직후인 지난 2월 9일 그리고 16일에만 교회를 찾았다 이렇게 방역 당국에 진술을 했습니다만 네. 이보다 나흘 앞선 2월 5일에도 교회 8층과 9층을 다녀간 사실이 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6일에 교회를 방문해서도 당초에는 4층만 다녀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영상 확인 결과 7층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 간 거나 3번 간 거나 4번 간 거나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근데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 31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신천지 전체에서 계속 자료를 누락해서 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진술을 하든지 계속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지난 1월 16일에 대구 그리고 1월 17일에 경북 청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31번 확진자하고 1월 16일 이게 겹치잖아요.
이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31번 확진자는 2월 16일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은 1월 16일 네. 인 것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근데 이만희 총회장 1월 달에 대구 갔다 이 얘기, 1월 17일 날 청도 갔다 이 얘기는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우한에서 신천지 교도들이 일부 귀국을 한 시점과 좀 비슷한 시점이어서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구시는 그 이만희 총회장이 뭐 예배가 아니라 뭐 단순 방문 차원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일단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정확한 그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신천지가 그 대구 경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다, 어디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방역당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신천지 쪽에 지금 신뢰가 안 가는 좀 그런 악순환에 빠져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고용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다라면서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이 크게 줄고 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그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3만 명 정도, 3천 명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파장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네.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편지를 받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록밴드인 그 U2의 리더 보노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향인 아일랜드의 그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 U2의 리더 보노는 작년 12월에 서울 공연 후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보노는 세계적인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아일랜드 그리고 뭐 민주주의 그리고 생태 뭐 환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위대한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차명진 후보를 결국 제명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오늘 부랴부랴 이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긴급회의 후 차명진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습니다. 회의에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이준석 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여했는데 영상통화 그리고 전화통화로 다른 최고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제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차명진 후보는 좀 언급조차 부적절한 단어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탈당 권고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명진 후보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구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이 자신의 현수막을 동시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성적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는 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계속 자기는 공손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사무원이 세월호 현수막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수막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게시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강원도 춘천에서 이 시민단체가 이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김진태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 의해서 훼손됐습니다. 모두 27장을 훼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원이 사무원이 차를 네네. 타고 다니면서 세월호 현수막은 그냥 차례로 그냥 잘라서 그냥 싣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그랬다는 건가요? 네, 뭐 칼로 잘라서 뭐 차에 싣거나 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차량에서 23장이 발견되는 등 모두 27장이 훼손이 됐습니다. 김진태 후보 측은 이 본인의 선거운동원이 맞고 이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라면서도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 일탈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내용은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 일탈 그 이외에는 다른 그 언급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다 라면서 이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이 책임을 지고 선거운동원을 바로 그만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뭐 여성 비하 논란이 제기됐네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을 후보가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이 여성 비하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주장이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 측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상대방 후보죠? 네, 이 박순자 후보 측은 이 김남국 후보를 비롯한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이 각종 성적 은어 그리고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후보는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남녀가 솔직한 성과 결혼,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유료 성인 컨텐츠였기 때문에 TV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고 갔다라면서 본인이 그런 발언들을 직접 한 바 없고 공동 진행자도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총 14개 혐의입니다. 이 적용 법률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입니다. 맞네요. 네, 아동 청소년 8명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을 했고요. 이 성인 피해자 17명도 마찬가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를 텔레그램 내에서 판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이 피해자 15살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간간미수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박사 조주민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 유인하고 또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 이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대요? 아직 관련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검찰은 계속해서 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범죄 단체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요, 그 조주빈과 공범들이 굉장히 중형을 면치 못할 거예요. 네네. 조주빈도 조주빈이지만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혜숙님, 카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 특별히 그 카페, 커피 전문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젊은 분들 나서 주셔야 됩니다. 젊다고 해서 코로나에서 안전하거나 이렇게 코로나19가 그 영향을 적게 미치는 거 아닙니다. 1935님, 주PD님, 나는 영업일을 하는데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배에서 꼬르륵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너무 힘드네요. 해운대에서. 주PD님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전해보겠습니다. 1457님, 죽 진행자님은 사전투표 했는겨? 이건 또 죽은 또 누군지 모르겠네요. 전 국민들에게 투표하셔야 됩니다. 꼭 하세요. 말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사전투표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요. 사전투표도 했고요. 투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는 국가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가의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다는 그 가장 귀한 이렇게 권리 아닙니까? 헌법에 나오는. 트리스탄 앤 마리솔님, 대전 MBC 제발 주진우 목소리 좀 듣게, 5시에 좀 듣자,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KBS 대전 총국에 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목소리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트리스탄 앤 마리솔님, 여기는 KBS 1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대전 총국에 해가지고 그 방송이 괜찮은데 진행자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 괜찮더라, 그렇게 하면서 좀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훌륭하겠습니다. 네, 0447님, 주진우 기자 목소리인가 긴가민가 응원합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기 서쪽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은 편인데요.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방면 송산 마도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개 차로를 막아놓고 수습을 하면서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도 광명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3km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면은 일찍 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차들이 많아서 정체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방면도 계양에서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지장을 받아 서원 분기점부터 계양까지 가는데 3km 밀립니다. 이전에 시흥에서 송내까지는 교통량 때문에 7km 구간에서 속도가 안 나고요. 반대편도 계양을 지나 송내 쪽으로 답답한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말조심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평소보다 더 무게감이 실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요하고 엄중한 때 개인 방송에서 거친 발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방송을 삭제했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요. 그래서 혹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바로 잡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모셨습니다.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유튜브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거친 말 하셨어요? 거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바로 방송부는 몇 시간 있다 내렸고. 네. 뭐라고 하셨어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공영방송입니다. 아니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예. 손혜원 TV하고 정봉주 BJ TV 같이 하는데 예. 두 방송이 이제 같이 송출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따라 이제 우리가 이른바 속칭 예. 그 안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이제 벌레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갖고 그 실시간 채팅창을 그냥 도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나서. 화가 난 게 그분들 때문에 말을 이어갈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댓글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채팅창을.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숨어서 얘기하지 말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댓글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안티 댓글 달 시간에 여러분 지지하는 후보 선거운동이나 하세요. 네. 하고 이제 평상시 추임새대로 이제 숫자석에서 했듯이 XX 했죠. 아이고. 네. 그건 넘어갔는데 네네.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민주당의 두 분 네. 더불어시민당 한 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고 윤모 씨라고 퉁 튀어나온 거예요. 그 윤모 씨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윤호중 사무총장인데요. 아니 친한 사람끼리 왜 그랬어요? 아니 그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의 김모 씨 여기 방송에 나왔던 네. 그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윤이 튀어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술 드셨어요 혹시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술 드시는 사람 봤어요? 아니 유튜브 할 때요. 안 먹죠 술을 절대. 아니 가끔 드시고 하시잖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까? 예. 카라님이 요즘은 댓글 보지 말고 사세요. 예. 네, 그러세요. 아니 평소에 댓글에서 예. 욕설을 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럴 때도 잘 넘어가셔놓고. 아니 저는 그러세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댓글 다는 사람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왔고 두들겨 패든지 그럼 또 제가 그 두들겨 맞고 난 다음 소주 한잔 사면서 왜 그랬냐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고 뭐 그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여기 지금 질문 보면은 자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런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하고 우리 열린민주당을 공격하는 분들이 정말 최소한 15년, 20년, 30년 만났던 후배 친구들이거든요. 네. 아무리 선거를 하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또 이번에요? 예,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 예. 예? 자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으면서 DNA 검사하면 무슨 스토커 DNA가 나온다? 그리고 정봉주가 열린민주당을 갖고 민주당을 괴롭힐 거다?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과대평가해 준 건 감사하지만 네. 저하고 30년간 우정을 나눴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 한때 정계련하고 협상을 하면서 정의당한테 10석까지 주겠다라고 하던 그 더불어민주당이. 자 의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요. 네, 얘기 들으세요. 어디서 말을 막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이것도 말 퍼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왜 한석이라도 얻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우리를 두들겨 패는지 그게 이제 속상해서 네. 한마디 했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나간 일을 따져 묻은 게 주진우 기자님입니까? 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 잡거나 사과하고 싶고 좀 넘어가자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잘못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가슴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열심히 하는 우리 후보들, 열린민주당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너무너무 죄송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또 그랬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네, 전화번호 또 공개하셨어요? 아니, 전화번호 늘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자, 의원님. 예,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제가 좀 과한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에 사랑을 주었던 분들 저로 인해서 이 사랑을 좀 접거나 철회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당의 쏠림 현상이 좀 보입니다. 비례정당도 그렇고. 그래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주춤해서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노이즈 마케팅으로 조금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일부러 던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죠. 아니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를 아니에요. 막 쓰는 사람은 맞잖아요. 머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제는 정말 댓글 보고 그리고 우리 댓글 보는데 이제 열심히 하는 우리 후보들을 왜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가 이게 그냥 울컥했던 거죠. 울컥했어요? 네. 저는 노이즈 마케팅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부터 열린민주당 기사가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7406님, 요즘에 막말하는 정치는 정말 국민으로서 보기 싫어요. 앞으로 하가나도 고운 말 쓰시길 바래요. 이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7406님. 7406님,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지적 잘 듣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끝까지 참으려고 노력하고 5개월 동안 참으면서 많이 성숙했나 했더니 그렇죠. 결정적일 때 그러세요. 아직 결정적일 때 그랬나? 네. 0298님, 정봉주님이 큰 사람 되세요. 그걸 넘어야 큰 사람 됩니다. 사실 노원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교 가서 진짜 그냥 잘 놀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민주화 운동하다 툭 뗐어요. 그리고 감옥 갔다 와서는 학원 재벌이 돼가지고요. 학원 사업이 워낙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으로 민주화 인사들 후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는데 BBK 저격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하신 일은 적지 않은데 입이 가벼워가지고 막 까먹는 경향이 있어요. 속상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이 가볍다라고 하는 그 지적도 그 창당 이전의 정봉주와 창당 이후의 정봉주는 이제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제 막판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저의 인격이 아직 그 미성숙됨으로 인해서 또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저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까지는 않지만 저를 동생처럼 생각하는 주진우 형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왜 또 여기서나. 요새 손혜원 의원도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한테 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조금 양 당에서도 좀 거칠어지죠, 너무. 그렇죠.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님은 양정철 그 원장을 이제 조금 비판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큰 사고를 쳐갖고 손혜원 의원님의 사건은 딱 덮였어요. 그래서 너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오늘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께서 민주당을 제외한 이들과 제2교섭단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죠? 그거는 이제 김진애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래한국당이 20명이 안 되면 미래통합당이 사람을 꽂아서 20명이 넘게 해서 의원을 꽂아서 제3교섭단체를 만들 꼼수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하는데 야권이 2명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한 명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야권 독식을 할 위험성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 당시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하면 20명이 넘을 터이니 우리도 제4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외곽에서 돕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여의도에서 도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꼼수를 통해서 제3 원내 정당을 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도 제4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저들의 꼼수를 분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외곽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이제 그 얘기를 압축해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꼼수를 내면 우리도 또 꼼수를 내겠다 이런 얘기. 꼼수를 내면 그 꼼수를 격파시키기 위한 제4 교섭단체를 민주당과 통합하기 전에 네. 제4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외곽에서 밖에서 민주당을 돕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이제 압축해갖고 듣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그렇죠. 그럼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열린민주당은 무조건 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한다 이렇게 알고 있던 분들한테는 그렇죠. 이건 뭐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열린민주당은 오늘 기자회견 성명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후보들이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자면 만나고 대화하자면 대화하겠습니다. 다 열려 있고 이 뜻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우리를 합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을 괴롭히거나 더불어민주당의 짐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오늘 오후 2시 20분 정론관에서 후보들이 다 모여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을 돕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의 성공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일의 의심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정봉주 입장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뭐 후보도 하고 싶었을 텐데. 여기 민주당 아니에요?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민주당이 그 민주당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예. 컷오프 되셔가지고. 행복한 나날님 서로의 지지자분들도 너무 심한 비난은 안 했으면 해요.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해요. 결의TV님은 사고 잘 치지만 사과도 바로바로 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는 정말 제가 이제 감정 같아서 뭐 또 뭐 사과 뭐 이러려고 했는데 네. 곧바로 피해가 우리 열린민주당 후보들한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분들이 나로 인해서 한 명의 의원이 더 국회에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제가 그 한과 그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저 정봉주 최고위원님 예. 평소에도 열심히 살았고 뭐 안 보이는 데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건 저는 압니다. 예. 근데 이번 열린민주당 창당과 그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저보다 또 손혜원 의원이 한 10배는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인으로서 받은 소명이고 시대적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는 너무 절실하게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불살러야 될 때다. 그리고 제가 길을 열었고 저는 길을 열었고 모든 걸 바치고 있는 건 또 손혜원 의원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셨고 미안해 죽겠어요. 제가 여기 이 방송을 위해서 손혜원 누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 아니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좀 걱정돼요. 왜요? 아유 또 사고 칠까 봐. 아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봉꼰대 환갑 잔치 하거든요. 제가 환갑입니다. 벌써요? 60이 우리 만으로 60이에요. 아니 만으로 60인데 언제 철들라고 그래요. 앞으로 주진우 기자는 저한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아 근데 조선일보에서 예. 조선일보에서 정봉주 의원 많이 공격했습니다. 지금껏.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많이 공격했는데. 네, 많이 공격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은 피해갔는데 그때마다 조선일보를 꾸짖거나 예. 정면 대결하거나. 요즘 신문 이번에도 공격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요? 네. 그 기사 링크 좀 시켜주세요. 하면 야단치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네. 신현재님 선거 때는 살짝 이상한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다른 경주마처럼 앞만 봐서 그런가 봐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이거 팬이거나 알바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근데 이제 뭐 정치 선거 때 되면 모두가 다 긴장되고 날카로워지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날카로워졌을 때 더 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숙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20대 국회에 대한 환멸이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보여줄 이 새 정치, 새 희망은 뭔가요?
열린민주당은 일단 그 당원들 뜻, 국민들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눈이 네. 출범서부터 그렇게 출범을 하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보는 눈이 다른 당의 의원들보다 넓고 깊고요. 네. 그리고 그들의 뜻을 배반하지 않는 착한 전문가, 착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선거 기간 와중에 보면 뭐 방송국과 검찰 검사장이 유시민 전 장관을 공격해서 이 선거를 말아먹으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질타했거든요. 네. 그거 어느 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은순, 윤석열 장모, 그다음 김건희, 윤석열 부인 이 고발한 것도 저희 열린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검찰 개혁, 경제 정의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후보들, 의원들이 모여 있는 정당 열린민주당 기호 12번. 네. 예.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총선 이후에 예. 정치인 정봉주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정치인 정봉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궁금하고 걱정이기도 합니다. 일단 열린민주당은 이제 이후에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를 의원 당선된 분들과 당원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사무총장님도 계시지만 처음 창당할 때부터 그 재정에 대한 책임, 그렇지 이번 이제 선거 끝나게 되면 또 선관위에 보고 이게 또 한 2달 동안 엄청 그 지난한 과정입니다. 네. 보전 받아서 또 우리 펀드 받은 거 40여 거둔 것도 돌려줘야 되고요. 이런 실무 작업을 한 2달 동안 거의 이제 다른 분들은 선거 끝났다고 손 놓고 있을 때 저하고 우리 실무 스태프들은 그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가 좀 끝나면 잠시 정치 일선에서 좀 그 벗어나 있으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갖고 11월 중순서부터 강서구 갖고 한 3개월 두들겨 맞았죠. 이 정당 만들면서 한 2달 동안 정말 이 뼈 빠지게 힘이 들었죠. 그래서 좀 쉬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쉬고 싶고 그 이후의 일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라고 하는 게 제 좌우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치인 정봉주의 미래 잠옷 궁금합니다.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선이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요? 예,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주도하에 네. 21대 국회 개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살림을 하는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할 배지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아, 예, 배지 공개했죠. 네, 원래 20대 국회까지는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구분해서 배부를 했는데요. 21대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금배지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99%의 은으로 제작을 하고 미량의 도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튼 은배지든 금배지든 저 그 배지를 향해서 엄청나게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권 일각에서 낙관적인 관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말이 많네요. 네, 일단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범여권, 그러니까 범진보가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이고, 네. 여기 180석은 민생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다 포함, 정의당까지 다 포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이 얘기 나오니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겸손하게 임하겠다 끝까지. 네. 선거 결과를 섣부르게 전망한다는 것을 경계한다라고 얘기했고. 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예측에 동의하진 않지만 섬찟했다. 견제의 힘을 야당에 달라라고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최백은 더불어시민당 공동상임위원장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유 이사장이 다른 분야에 비해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마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정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상황 전해드리겠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단은 마석 모란공원에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남은 투표의 변수는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네. 정의당이 몇 석 얻어서 교섭단체 될 수 있을지가 21대 국회 성격을 규정하는 마지막 변수라면서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이 그 양당 체제,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요새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 공표를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동정표가 몰리고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더 마지막까지 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네. 그리고 끝까지 읍소하고 있고.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들의 그 선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막판에 될 수 있는 후보로 결집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요. 네. 정의당 후보는.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네.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현재 지역구 의석이 의석수가 2석입니다. 2석이요. 2석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목포의 윤소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 후보가 허위 공약을 한다라면서 삭발 투쟁에 나섰거든요. 삭발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지역에서 큰 영향을 지금까지는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라이브 비데이 인터뷰했는데 윤소아 의원께서 목소리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짠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지역은 그렇게 돼가는 그럴 수 있다고. 민생당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네. 민생당은 이제 다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로 돌아갔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각 정당의 이제 비례정당이죠.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금이요? 예, 지금 했고요. 또 정당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건 뭘 의미하죠? 일단은 민생당 비례정당이 그나마 가장 옳은 정당이다라는 의사표출 정도로 보이고 예. 사실은 선관위에서 이미 승인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위헌 판결을 받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선고용으로 이렇게 내놓긴 했나 본데 그래도 좀 의미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이제 선거 지금 뭐 이미 사전투표도 끝났고 네. 각 정당별로 투표가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민생당이 다른 비례정당은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당으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 국민의당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드디어 이제 마라톤의 종착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리고 계세요? 예, 아직 달리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이제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달리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마라톤 풀코스가 42.195지 않습니까? 네. 이 광화문까지 달리면 424.31. 국민의당 정당 경우인 10번을 상징한다. 마라톤 풀코스 10번을 뛴 것과 같다. 요 정도의 의미를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아, 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전례 없이 높은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고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여권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낙관론을 차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인터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분출됐던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또 드러났던 우리 사회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데 그 해결을 진척시킬 것인가, 지체시킬 것인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가, 이것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전례 없는 국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그런 고통을 우리도 앓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정치,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 효율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게 힘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는 선거는 항상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께 한 표를 호소해 주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북에서도 민주당의 몰빵에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분석한 호남 민심, 그리고 민생당 일부 후보들의 이낙연 마케팅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입니다. 아이고 이제 거대 양당의 싸움 정치 요즘도 뭐 계속 막말 정치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 끝내자 이런 얘기고 오늘 제가 전라북도를 가는데 전북에서 요청이 제일 좀 와달라고 민주당의 몰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그래 정동영 후보 같은 분이 상당히 기운을 얻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생당 후보인데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내가 일조하겠다, 돕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건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궁금했는데. 우리 호남 사람들은 호남 후보 나오면은 대통령 안 되니까 다른데 뭐 꼬다가 쓰자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마침 모처럼 이낙연 후보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 김대중 이래로 첫 기회를 가졌다. 이낙연을 보호하자 이래서 이 호남에서 왕창 이제 민주당 그 몰표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이고 우리가 2당이지만 민주당 바람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걸 뭐 누가 막습니까? 얼마 전 한참 됐습니다만 김부겸 의원은 대구시장은 김부겸 대통령은 박근혜 이런 구호를 내걸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달아오르고 있는 선거 열기만큼 뜨거워지고 있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주진우 기자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는 몇 %를 달성하게 될까요?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퀴즈는 너무 좀 그래요. PD님.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U2의 Widow Without You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861님 해운대에서 꼬르륵 청취자님께 우선 급한 대로 통닭 한 마리 보내주세요. 응원합니다. 보내라면 보내죠. 저희는 청취자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6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ee the thorn twist in your side. I'll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